워킹맘으로서 아이랑 시간 못 보내는 게 굉장히 자책감도 들고 육아에만 전념하려고 퇴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또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 그 해법과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집값 문제라던가 교육비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분명히 육아의 문제가 저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워킹맘의 일상을 직접 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께 인사.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랑 같이 가야지. 매일 오후 3시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정혜신 씨. 5살 정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엄마가 옆에 있어서. 엄마가 옆에 있어서 좋아요. 정혜신 씨는 17년간 금융권에서 일했는데요. 육아를 위해 지난 1월 퇴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른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불안도가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좀 세심한 그런 케어가 필요한 아이였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같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남편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거쳐 꿈꾸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일과 육아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냥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시간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퇴직도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의 호봉을 인정해주면서 재채용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사용을 하게 됐어요. 회사의 새로운 제도 덕분에 퇴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은 많은 워킹맘의 고민거리입니다. 자, 오늘도 로봇을 고치러 출동! 대부분 다 퇴직도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육아에만 전념하려고 퇴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또 많거든요. 육아를 하다 보면 돈도 또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돈을 벌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고민을 안고 계속 이제 병행하는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워킹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도 딱 그만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 중에
60%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킹맘이라는 거죠. 네. 그 숫자가 2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 사실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3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 본격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육아가 시작되면 그때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늘 오기 전에도 저희 아이가 엄마 워킹맘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일터에 나와 있으면서도 제 마음의 일부 구석은 또 아이에게 가 있고 이게 참 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난 정혜신 씨도 재채용 조건부 퇴직이란 제도가 없었으면 일단 퇴직하고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뒤에 계약직이나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다 워킹맘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당연히 가정을 선택을 했다면 네. 지금 여성들은 사실은 당연히 가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결혼이나 임신, 출산은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죠. 네. 정말 예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순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택의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자녀를 안 가질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뒤로 미루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네. 기혼 부부의 27% 정도가 무자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사실 1990년대하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고요. 특히 과거에는 이제 남성들이 주로 대학을 많이 갔지만 당연히 뭐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지금은 뭐 대학 들어가는 그 비중이 남성, 여성 보면 여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지면서 결혼이 늦어지게 되고 그만큼 아이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게 진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게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느냐, 여성의 일가정 양립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도 지원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기업들의 사례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 감독님, 워킹 데디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육아하는 아빠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예, 저도 아빠이고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이 재우느라고 많이 못 주무시고 나오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육아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일과 가정의 양립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응? 왜? 응? 왜? 왜? 아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첫째 연우. 아빠 반가웠어? 알 수 없는 6살의 마음인가요? 아빠와 선생님을 당황시킨 하원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왜 울었어? 응?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오늘 일찍 데려왔지? 응. 평소에 안 이러는데 오늘 좀 놀랬네요, 저도. 아빠 보고 싶었으면 웃으면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세 기분 좋아진 첫째와 함께 둘째를 데리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얘들아. 집에 가기 전 꼭 들러야 하는 코스. 구독 꽉 잡아. 놀이터입니다. 연우 준비되면 말해. 알았어. 육아휴직 덕분에 얻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시간에 한창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랑 시간을 훨씬 많이 보낼 수 있게 됐죠. 예, 그래서 애들이 좀 더 무슨 놀이를 좋아하고 요즘 뭐에 더 관심이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커피 머핑 너희에게도 행운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놀이는 역할놀이인데요. 요수봉은 내 거다 이제. 그게 아니야. 또 열쇠를 훔치러 왔지. 마법 열쇠를 내놔라. 마법의 열쇠 버렸는데. 무조건 두 딸의 취향에 맞춰야 합니다. 통에? 전 보통 악역을 많이 합니다. 뭐 늑대라든지 도둑,
그래서 주로 쫓기는 신세입니다. 예. 이제 요즘에 육아를 제가 조금 더 많이 경험하면서 물론 뭐 회사 일과 육아가 중에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 육아가 참 힘들구나.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예. 복직해도 육아휴직 때만큼은 당연히 하기 어렵겠지만 배우자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엔 승진 문제나 복직 이후의 적응 때문에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살구세? 5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는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예. 지금은 사실 일반 여성분들이 육아휴직 쓰시는 거랑 크게 뭐 다르게 보시지 않을 정도로, 예. 저도 뭐 사내 그 문화를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김태우 씨가 몸담고 있는 기업은 남성 직원도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도 생겼습니다. 육아휴직만으로 자녀 양육 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직원을 위해 금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육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만 3년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신규 경력 직원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재채용될 경우 직급이나 급여 등의 처우는 퇴직 직전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육아 지원 제도도 강화돼 첫 아이 출산에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렸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 해소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40여 명의 직원 중 80%가 남자인 일명 남초 기업인데요. 사내에 기혼 남성만 참여하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몸 꾸면 그래도 좀 수월하겠네요. 네. 어디 교통도 그렇고 예약하는 거 자체가 뭐 어디로 가든 저는 어디 여행 갔다가 애들이랑 목욕탕 어디 들려서 사우나 하고 집에 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아서 안 돼야 되니까 오늘은 목욕탕 안 가? 육아 정보를 나누는 소모임. 아빠는 히어로입니다. 모임을 통해 아빠로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월 1회 평일 낮에 모여 육아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살,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12살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이종수입니다. 5살,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광일입니다.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육아에서 본인은 몇 퍼센트나 과연 몇 퍼센트나 담당하고 있는지.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느끼는 거는 또 다르겠지만 제 주관적으로는 그래도 한 49%는 하지 않을까? 조금 제가 늦게 출근할 때는 애들 재택원시키고 금요일 날 재택근무할 때도 제가 퇴근시키고 이러면서 만족도는 사실 굉장히 높고요. 단점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네. 단점이 있다면 어떤 있어요?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육아는 당연히. 네. 과거 전에 회사 다녔을 때는 뭐 9시에만 들어가도 아빠 오늘 되게 일찍 왔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제 업무 다 끝내고도 뭐 집에 가면 뭐 7시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같이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봐주고 또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친해지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딩크족을 생각했던 건 사실 미혼 때도 그랬고 나나 내 아내만 같이 책임지고 같이 살아가기도 좀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딩크를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좀 확 바뀌게 된 게 모션 이후로 멤버들과 그 멤버 가족들 다 같이 해서 글램핑장에 한번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다 반반씩 닮았고 이분들의 단점이 이 아이들의 장점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아이를 낳으면은
어떤 걸작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우리 한번 아이를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성은 기본이고 부성까지 챙기는 기업으로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면 가정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또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도 그 회사 괜찮은 회사니까 그냥 계속 다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집에서 만족하고 다니고 하니까 다른 요인들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또 회사의 장기 성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게 되고 조직 문화는 당연히 좋아지고 성과를 내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집안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회사 분위기 좋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내 육아하는 아빠들의 모임 굉장히 신선한데요. 직접 만나고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먼저 아빠들이 저렇게 335 모여서 네. 정말 육아에 대한 꿀팁을 공유를 하고 네. 노하우와 경험담을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누는 모습에 놀랍고 예, 한편으로는 네. 예, 부럽기도 했습니다. CBS는 그런 문화 없나요? 예,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엄마들의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조 교수님 보면은 소시적에 분이 많이 타보셨을 것 같은 인상입니다. 어떠셨어요? 뭐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네.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너무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저희 첫째 아이는 네. 어렸을 때 내려놓으면 울어서 제가 안고 벽에 기대서 잤던 기억도 있고요. 둘째는 그 반대로 들으면 울어서 네. 너무 땡큐하면서 내려놨던 기억이. 어릴 때부터 효도를 그렇게 했네요. 지금 우리나라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출생아 100명당 한 48명 정도의 아빠나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절반이 안 되네. 네, 절반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긴 편이라고 해요. 제도만 보면 우리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네. 2022년 기준으로요. 그 남성 육아휴직자가 한 5만 4천 명 정도가 됐대요. 근데 이 중에서 70.1%가 네. 그 직원 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 소속이라고 하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을 하더라도 그 산업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분위기와 인식의 차이일 거예요. 놀이터에서 정말 예전만 해도 이렇게 그네 밀어주는 그 아침 시간에 아빠를 보면 다들 저 아빠는 회사 안 가는 아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네 밀어주는 아빠가 직업이 없는 아빠가 아니라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아빠일 가능성이 커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활용에 좀 분명히 제도는 있는 건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체 인력을 못 구하면 결국 내가 육아휴직을 가면 내 옆에 있는 직원들이 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사장님 눈치도 눈치시지만 맞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네. 눈치가 더 직접적이고 더 미안한 거잖아요. 제가 다녀온 스타트업 회사에서 아빠 육아휴직 중인 동료의 일을 대신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니까 휴직을 떠나는 직원도 심적 부담이 줄어서 좋았고 일을 받는 직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일을 내가 대신했는데 보상이 따른다. 그러면 너 이제 또 갈 때 안 되니? 하고 오히려 권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가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육아휴직은 저는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갖춰진 다음에 다른 정책도 가능한 것이지 이런 필요 조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대한다거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맞벌이 가족이 키우게 한다는 걸 기대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남녀의 뭐 젠더 균형을 맞추자, 젠더 평등을 맞추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건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나왔던 연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젠더 균형이 있으면 있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 가정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그 가정 내 균형이 맞춰지면 모든 일을 다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를 경험적으로 이미 봐온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이 맞춰지면은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거고 그게 아마 육아휴직, 그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쓸 수 있는 이 육아휴직 제도가 정말 필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본은 우리보다 좀 앞서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를 좀 겪은 나라이기도 한데 지금 일본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학교 출산율로만 보면 일본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도 한 1.3, 일본도 1.3의 학교 출산율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후에 쭉 떨어져 와서 지금은 0.72까지 간 반면에 일본은 뭐 2015년에 1.45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 좀 깊숙이 알기 위해서 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고 있을까요? 도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콘도 요시미 씨.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른 시간에 출근합니다. 아직 정문이 열리지도 않아 뒷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콘도 씨는 7시 30분에 출근하는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를 사용 중입니다. 夕方から夜の時間が、子どもたちを主に面倒を見る時間になるので、朝は夫に任せることができるので、朝は割と自分の時間が持てるので、朝前倒してきて朝仕事をするっていう形をとっています。 콘도 씨의 회사는 화장품 통신 판매 기업으로 직원의 40%가 워킹맘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아이와 함께 출근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워킹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子供が熱を出したりして急に休んだりちょっと時間がずれたりってすることに対してすごく寛大なんですよ。みんなが助け合ってやっているのでそれがないとどんなに制度が整ってたとしてもやっぱ使いにくかったら意味がないと思いますし 회사 대표인 유리코 씨. 광고 회사에 다닐 때 30대에 이사가 되었지만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本当に忙しい職場だったんです。活躍もできるけど、でももしも結婚したり出産したりすると、もう長時間働けなくなるので、もう私の居場所はないなっていう。だからこそ新しく作る会社では全員が長時間労働しないで活躍できる会社にしたいなと思ってました。で、私が出産をしてすっごい子育て大変だったんです。びっくりするほど。なんか私子育てをなめてたんです。私がこんなに徹夜でも平気だった私がこんなに子育てで倒れそうになってるので、今のうちに残業禁止にしておかないと、うちのできるエースの社員たちがきっとママになったら退職するなって
思ったんです。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의는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자료 정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무 장소는 집, 사무실,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제도도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私たちの会社にはこのランクアップ流の子育ての7つの検証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 1시간 단위의 유급휴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와 같은 유연 근무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베이비시터 비용을 회사가 전액 지원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 근무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 회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確かにね、ずーっと私たちの会社って離職率もすごく少ないですし、売上はずっと右肩上がりなんです。だからどんなに手厚いママのためにどんなに手厚いことをしても全く業績には影響がないんです。だから熟練しているプロの社員が辞めないから会社がうまくい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 오후 4시 30분, 콘도 씨의 퇴근 시간입니다. 이른 퇴근 덕분에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乗るよ。ポテト食べたい。あ、しまった。よかった。유연 근무 제도가 워킹맘에게 주는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아이들과의 저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お、すごいじゃん。お箸使えるようになったね。素晴らしいミカさん。 덕분에 아이의 성장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早く帰れる利点はやっぱり子どもと過ごす時間がしっかり取れる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く利点ですね。私の会社だけではなくいろんな企業がこういった制度を取り入れてもらって女性がどんどん輝く世界になっていったらいいなっていうのはすごく思います。たまたま子供を産んだだけなんですよね、人生のどっかに。だからその人はもともと仕事ができる人なんですよ。だからその子育てで大変な時をサポートしてあげたいだけなんですよ。だって子供は育ちますもん、いつか。そしたらまた活躍できるわけだから、そこを支援したいんです。 네, 일본의 화장품 기업 사례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정말 대표님이 워킹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반영해서인지 지원 제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1시간 단위로 휴가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게 시차 출퇴근제나 아니면 뭐 선택근로제 또 뭐 재택근무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또 균형을 이루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일본에서 유연근무제도의 효과가 이제 극적으로 드러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 했던 게 조금 놀랍게도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제도, 그러니까 아침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5시에서 3시까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5배 수당을 주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확실히 유인 제도가 되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생산성이 5배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좀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잔업수당도 줄고 뭐 교통비도 줄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기업의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생산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직원이 다 윈윈하는 그런 사례가 된 게 아닐까요?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잖아요.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47%가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률은 15.6%에 머물러 있어서 좀 많이 아쉽죠. 이게 높은 수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국내 기업에서 유연근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함께 알아볼까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귀여운 스타일은 어때? 유치원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 2번이나? 이거? 이준이가 머리 모양에 신경 쓰면서 준비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오늘 엄마가 나와? 오늘 엄마 재택이야. 네. 아이뿐 아니라 워킹맘인 유란 씨도 재택근무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잘 갔다 와. 안녕하세요. 가세요. 이따 봐. 평소에는 증언을 좀 여유 있게 시키지 못하고 급하게 좀 시키고 가는데 제가 재택하는 날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책도 읽어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밥도 좀 여유 있게 먹고 이렇게 여유 있게 증언하는 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부서 전체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입니다. 평소 근무 시간대로 일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육아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택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좀 이제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케어하지 못하고 제가 일을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연근무제랑 재택근무를 통해서 아이랑 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엄마로 느껴지지만 유연근무 제도 덕분에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이제 이준이가 태어난 전후로 따지면 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란 씨가 일하는 기업은 일과 삶 모두에 몰입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추구해온 곳입니다. 여성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성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산부가 본인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인 모성 보호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는 1994년 시차 출퇴근제를 시작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보다 앞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삶도 있고 일도 있는데 일하는 것들이 좀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인 생활이 좀 더 안정될 테고 그렇게 하면 업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또 기업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가족과 캠핑장을 찾은 구교창 씨.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마련한 캠핑장입니다. 오늘은 오후 근무가 없는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고기 맛있게 구워주세요. 해피 프라이데이에 보통 오전 근무하고 저 오후에 이제 가족들하고 뭐 같이 좀 일찍 가갖고 저녁도 먹고요. 아이들은 이제 해피 프라이데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원 덕분에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워라밸이라고 해갖고 일과 가정이 다 양립해서 같이 있어야지 사실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워라밸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며칠짜리 아빠요? 한 90, 한 5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구교창 씨가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이지만 시차 출퇴근 제도와 같은 유연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5시 반에 픽업을 해서 아기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아기랑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춘천에 자리한 공장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추가 근무를 해 주당 39시간을 채우고 금요일부터 전 직원이 쉽니다. 국내 어느 제약회사에서도 주 4일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나 뭐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자. 어떻게 생각해보면 업무 효율성도 좀 높아질 것 같고. 현재는 직원의 75%가 만족하고 있는데요. 특히 워킹맘, 워킹데디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주 4일제를 시행한 지 5년 차.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에너지 비용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이제 경비 절반 차원에서 에너지 비용이 뭐 절감이 되거든요. 주 5일에 비해서 약간의 효율성이 좀 높아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남이섬.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생태 관광지입니다. 많은 여행객이 추억을 남기는 곳이자 누군가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남이섬 안에 자리한 호텔에서 일하는 김은혜 씨. 사내 부부인데요. 두 아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다가 올해 취업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직장을 나와서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직장 어린이집을 믿고 취업한 건데요. 김은혜 씨 부부의 출근길엔 7살 아들이 함께합니다. 남이섬에 들어가는 배를 타기 전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 다니다가 이제 열로 넘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같이 올 때도 덜 중얼대고 힘들이지 않게 올 수도 있었고요. 주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저희 근무에 따라서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내 부부입니다. 간식도 많이 먹어. 두 딸을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며 육아로 인한 부담이나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하기도 하고 스케줄이 좀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기는 365일 등원이 가능하고 아이 돌봐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중소기업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지만 워킹맘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위해 운영 중입니다. 250평 어린이집 규모 내에서 20명만 보육할 수 있다는 건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모든 지원을 회사에서 아끼지 않고 해주신다는 점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섬이라는 불리한 환경에도 젊은 직원이 늘어난 건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공예원에서 일하는 양혜선 씨. 두 딸을 키우며 2번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방학 동안 단축 근무를 하면서 이제 오전, 오후 1시간씩 앞뒤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해서 케어 안 되는 시간에 잘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우선하는 사내 문화는 미혼의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아이 가지고 육아휴직 잘 써서 어린이집, 남이섬 어린이집에 또 보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명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임신을 하면 모두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육아휴직도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이를 다 육아를 잘 하고 돌아올 곳도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 기업 사례를 함께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그 일본 기업의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언젠가 큰다. 그러니까 그 시기만 잘
버틸 수 있으면 부모들이 잘 지낼 수 있으면 사실은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유연 근무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게 일과 가정 생활을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실제로 저희 아이가 지금 1학년이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까지는 오히려 돌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녁 때 퇴근해도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막 점심 먹고 집에 와 있고 이러니까 공백이 확실히 생길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휴직을 하거나 정말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태권도장을 돌리기 시작하죠. 네. 유럽에서 가장 유연한 근로 문화를 가진 나라를 뽑아봐라. 그러면 아마 그게 네덜란드, 스웨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네덜란드의 경우에 여성 근로자 중에 52%가 유연 근무제를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비율도 2022년 기준으로 48.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게 4.4%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요. 이 네덜란드는 유급 육아휴직이 만 1세에서 최초 9주까지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거, 특히 아이를 키울 때 그 균형이라는 게 아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게 육아 휴직으로만 나올 거냐, 아니면 오히려 유연 근무제를 통해서 아이도 그다음에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냐의 측면에서 보면은 네덜란드의 유연 근무제, 우리가 지금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한 작은 마을인데요. 생애 모든 단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그 결과 2.95명으로 반등을 해서 기적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했었는데 어떻게 기적을 가져온 걸까요? 함께 만나보죠. 일본 오카야마 현에 자리한 나기초. 인구 5천여 명의 작은 마을이 합계 출산율 2.95의 기적의 마을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나기초에는 마을 공동 육아 시설인 차일드홈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엄마들이 모여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곳입니다. 子供がすごいいろんな刺激を受けてできることが増えたりとか、家ではなかなかさせてあげられないおもちゃとかお絵かきとか思い切った水遊びとかできるので、すごい私も楽しいし、それこそタケノコで預けるっていう時間ができて、私の少し息抜きにもなったりしてます。 사정이 있을 땐 시간당 한화로 2,8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나기초의 특징은 다자녀 가정이 많다는 건데요. 세 자녀 이상이 48%에 달합니다. 計画してたのは実は1人目2人目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育ててみて、とても可愛いし、環境がどうしてもやっぱり皆さん周りに3人4人いたりするのが当たり前っていう価値観なので、3人いてもいいかな、4人いてもいいかなっていうので、4人目まで。上の、子ども手当がもちろんありますし、保育園とかも、とても金額が安いので、3人目はもう無料なんですね。なのでそういう面でも産んでも経済的にも助かるし、家族が多いっていうのはこの刺激し合って生きていけるっていうのはとってもいい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 이곳에서는 생애 모든 단계에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출산 지원금을 시작으로 재택 육아 지원금, 의료비, 교통비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0세 이하 젊은 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을 월세 5만 엔, 한화로 45만 원 정도에 빌려줍니다. 야스다 미호 씨는 주거 지원 때문에 나기초에 정착했습니다. アパートとかじゃなくて戸建てなので子供がいるから音が気にならなくって、一応庭みたいなのもついてて、
他の津山市のアパートとか同じぐらいの間取りに比べたらすごく安かったから、それで奈義町の、若者住宅に引っ越しました。町の取り組みは経済的な支援、それから精神的な支援ということで大きく2通りの施策を同時に合わせてやってますけど、経済的な支援はいろんな町のいいところをちょっとずついただいて取り組んでますので、どこの町でも取り組める内容だと思います。それから精神的な支援はそれぞれ町の様子が若干違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子育てに一人にならない地域の皆さんがみんなで助け合う補うという雰囲気が町に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마을 전체가 함께 육아한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 일자리 편의점입니다. 2~3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일거리를 구할 수 있어 엄마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1時間とか2時間っていう短い時間でも空いてる時間に仕事ができるので、すごく都合が自分の都合に合わせてくれるので働きやすいです。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고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 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要するに奈義町は特にいろんなママさんが選べるプランを出すと、本当にで奈義町が我々が一番困るのはお子さんともう親子だけで子育てされるのが一番困るので、チャイルドホームへ行ったり家へ行ったりっていう社会的なつながりをずっと持ちながら育ててもらうと困った時に頼れますし、いろんな部分で安心感。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지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私はフードというかこの温かいなんていうかみんなで見守るようなやっぱり温かい雰囲気といいます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私はありがたかった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やはりそれにやっぱり制度もだんだんいろんな制度がね支援の制度が増えていきまし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も子育てしやすか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되자 마을에 젊은 부부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치매 예방 교실이 있는 날입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私たちも毎月1回してるんですけども、子どもたちとやっぱり接するいうことがね、私たちにとっても楽しいしいいことですね、これね。なんか最初にこっちに引っ越ししてきた時にこのチャイルドホームは大きな家族みたいな活動してるよみたいなのをパンフレットかなんかで見て、いやちょっとどういう意味だろうってとは思ったんですけど、来てみたらやっぱりここまで充実した施設があ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ないかなと。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기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진화했습니다. 온 마을이 어린이집이 되어 아이의 성장에 함께합니다. そういう家族たくさんで育てようねとか地域で育てようねっていう風習がもともと奈義町に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やっぱり風習がみんなの意識をやっぱり3人寄ってもいいなとか4人寄ってもいいなっていう感覚にさせるのかなとは感じます。 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현실화되어 있는 정말 기적의 마을을 만나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일가정 양립 또는 일생활 균형 그러면 이거를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접근을 해서 결국은 일가정 양립 또는 일생활 균형의 핵심은 그런 여유를 내가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가족 친화 제도들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또 뭐냐면요. 북유럽 국가들도 20세기 후반에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가족 지원 제도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지원 제도는 계속 좋아지거나 혹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도 출산율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때 떨어졌던 이유는 경제 위기가 와서 그때 떨어진 거라서 그래서 저는 가족 그 지원 제도의 중요성은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혹은 뭐 미래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결국에는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가 좀 불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여유가 없으셨는데. 네. 저는 이 사회가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네. 또 태어난 아기에 대한 또 환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려와 환대가 또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구 문제를 진짜 문제로만 항상 접근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게 되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작은 지자체라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작은 기업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해결 방안이 있고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 제일 못 사는 나라의 하나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구도 결국에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인구가 문제로 더 많이 인식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걸 그대로 감내하고 가만히 있을 나라도 아니고요. 또 우리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번에 인구 탐방을 통해서 저도 많이 알게 됐는데 지역사회도 기업들도 이미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오면 저는 이 출산율의 문제도 뭐 해결이 되고 또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구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국가적으로 요 문제인 요 현상 현재의 시점을 잘 해결하면 국가가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성장하는 데 큰 그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회에 걸쳐서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낮에 엄마랑 꽃길을 지나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이런 게 정말 행복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이가 주는 행복감이 저는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긴 한데 전체로 놓고 보면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아이가 저한테 주는 약간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으로서 사실 건강밖에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잘 웃고 건강하고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